이제 원장님 드로잉 테크닉을 선보여 드리기 위해서 클렌징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클렌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러스터 버블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얼굴에 이렇게 예쁘게 클렌징을 도와주겠습니다. 저희 러스터 버블 폼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 러스터 버블 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포를 했을 때 버블이 사그라들면 피부에 오염도가 좀 있는 상태, 그렇지만 저렇게 살아있게 되면 피부의 오염도가 양호한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우리 미세먼지 차단 배리어를 형성을 해주는 클렌저면서 우리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전기 흡착 방식으로 위쪽으로 확 띄어서 올려보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러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모공 쏙쏙까지 클렌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회용 해면을 이용해서 닦아내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DD라고 해서 드래프트 드로우라고 하는 저희 요 앰플 같은 경우는 피부에 스케치를 하다 또는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즉 DD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비비크림이 있었죠, 원장님.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비크림 다음에 발달되어서 더 나오게 됐던 게 바로 CC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CC크림의 약자는 컬러 컨트롤 크림입니다. 보통 저희가 레이저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생술이라는 이런 시술을 받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붉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이 있어서 붉음증을 약간 톤을 다운시키면서 컬러를 맞춰주면서 피부를 재생을 빨리 유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다량 들어간 CC크림이라는 게 탄생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비크림보다는 CC크림이 훨씬 더 가격이 조금 더 비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CC크림을 넘어서서 즉 피부 재생과 그 다음에 피부 톤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이 CC크림을 넘어선 DD 앰플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저희 DD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DD 앰플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클렌징 진행하고 하이드로 부스터 듬뿍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젖은 코튼 일회용 하면 젖은 절단솜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무리 면도를 예쁘게 하고 오셔도 저희가 화장솜이 자꾸 드스슥 이렇게 걸려서 좀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토너 처리하실 때 저희가 오늘은 일회용 해면으로 조금 듬뿍 하이드로 부스터를 처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흡수. 자, 오늘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게 바로 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봄철 피부 관리법에 제가 VPN 처방해주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DD를 들어가긴 할 건데 우리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 시간을 너무 잘 엄수해서 잘 맞춰 오셨다든지 아니면은 소개를 조금 시켜주셨다든지 이렇게 되셨을 때 하나의 보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만약에 시간을 잘 약속을 지켜서 오셨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신규 고객님을 소개를 해주셨거나 라고 하시게 되면 당연히 저희는 재료비가 살짝 들어가면서 피부 관리를 더 1타 2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객님한테 한번 생색을 내면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DD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봄철이 다가오는 요 시기에 고객님한테 딱 맞는 5번 앰플을 이렇게 하이드로 부스터 처리 이후에 한 1cc 정도 들어가서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DD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이드로 부스터 흡수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시에로필로 장벽 테스트와 소독을 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VPN 앰플을 한번 도포하고 DD를 들어갈게요. 자, 시에로필 도포하겠습니다. 자, 시에로필은 라틱이 6%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 산이고요. 산에 함유가 되어 있는 필이 바로 시에로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시에로필 같은 경우는 수산기를 1개 내지 2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를 빠르게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눈 두덩이, 그 다음에 눈 밑 가까이까지도 잘 꼼꼼하게 발라서 눈가 주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눈두덩이와 눈 밑에까지 잘 꼼꼼하게 발라서 저희는 눈가 잔주름을 같이 또 수분을 충족시켜주는 이 라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DD 들어가실 때 원장님께서 간혹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포로필을 하고 나서 DD를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에로필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포로필은 제가 얘기 드릴 때 조금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건 자극이 조금이라도 고객님한테 좀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자극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시에로필로 일단 먼저 정형화된 우리 관리 방법으로 들어가셨다가 그런 다음에 고객님께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되시면 그 다음에 조금 단계를 올려서 포로필을 해주시고 DD를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에로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도포를 해 놓으시고 나서 1분만 방치를 했다가 젖은 화장솜으로 2번 닦아내겠습니다. 자, MTS를 할 때는 아무리 이 시에로필을 닦아내지 않는 산이라고 얘기를 드려도 MTS 같은 경우는 산을 혹시라도 끄집어서 들고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 혹여라도 자극이 조금 더 될까봐 그래서 자극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필은 항상 닦아내고요. 질문 너무 잘 주셨습니다. 포로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다면 5분 방치하신 다음에 젖은 화장솜으로 2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DD 들어가셔야 됩니다. MTS 하실 때는 필은 항상 닦아주세요. 왜냐면 요즘 고객님들 피부가 약간 자극도가 견딜 수 있는 자극도의 데미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요즘 민감한 피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웬만하면 최소화를 시켜주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앰플을 흡수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닦아드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로필은 1분 뒤에 닦아내 주시면 되시고 최소 방치 1분 그리고 포로필 같은 경우는 최소 방치 5분 그래서 5분 뒤에 닦아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이드로 부스터로 다시 한 번 더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이드로 부스터 후에는
VPN 앰플을 1cc를 고객님께 서비스 또는 저희 피부 봄철에 의해서 이 앰플을 발라주시면 훨씬 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여름에 조금 더 톤업이 예쁘게 되시고 여름에 피부 트러블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아줄 수 있는 특화된 솔루션을 오늘 특별히 1cc 더 넣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부스터 같은 경우는 간혹 흡수시키다 보면은 거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원래 히알루론산 자체에 각기 다른 사이즈의 히알루론산이 같이 있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는 거품이 일어나는 게 정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완전히 우리 히알루론산의 7종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게 되면 더 이상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이 좀 덜 됐나? 왜 거품이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 각기 다른 사이즈의 히알루론산이 같이 겹쳐지면서 약간의 이렇게 버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흡수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객님 약속 시간을 너무 잘 지켜서 오셔서 또는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저희 샵을 이용해 주셔서 우리 여름철에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 지금부터 여름철에 예쁜 피부를 또 맞이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솔루션을 오늘 1cc 먼저 넣어드리고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팁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드로잉과 그래서 얼굴에 약간의 전체적인 색소 컨트롤을 맞춰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피부 장벽 강화와 예민성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는 1타 2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PN 앰플을 지금 현재 투여 중입니다. 제가 일회용 리드를 미리 세팅을 시키고 있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 드렸지만 이 카트리지 뜯으실 때는 우리 고객님 귀 옆에서 뜯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아무리 원장님과 친분이 있으셔도 이거 진짜 안 그래도 이것도 사업인데 이걸 진짜 일회용으로 사용해?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아? 라고 또 생각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일회용을 원칙으로 사용하고요. 한 사람 딱 사용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일회용으로 딱 사용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샵 들어오시는 입구 또는 상담하시는 테이블에 저희는 무조건 정품, 정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에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1인 1회로 해서 폐기를 진행을 합니다 라는 거를 슬로건으로 상담 테이블에 꼭 붙여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DD 앰플 드로잉 테크닉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얼굴에 뭘 하지 않았는데 광채가 번쩍번쩍 난리 났습니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DD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 메디코펜에 2.0 이상의 밀리미터의 이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DD 앰플 한 병당 저희가 2번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섹션이 끝나면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끔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하시게 되면 앰플이 무한정 들어갑니다. 이걸 주의사항으로 하셔서 진행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DD 앰플 같은 경우는 저희 소듐 DNA라고 하는 PDRN이라는 성분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및 수분을 강화해 주는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이 또 함유가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인체 지방세포 배양액 추출물 성분이 또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재생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바로 DD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D 앰플도 마찬가지로 저희 식약처의 인증 주름과 미백 개선으로 해서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피부톤이 내가 한 톤 맞춰줬어. 그래서 울룩불룩한 그런 울긋불긋한 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위 술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리고 커버에도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우리 D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룩덜룩 또는 누르딩딩 또는 거무칙칙 하신 분들한테 이 DD를 진행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톤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분들에게. 자, 그리고 우리 율 에스테틱 원장님께서 한쪽 하는데 몇 분이에요? 라고 드렸는데요. 저는 양쪽 얼굴을 하는데 20분 이상 진행하시고 25분 이하로 진행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쪽은 12분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쪽 12분, 나머지 반쪽 12분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4종 앰플에 가장 크게 있는 17종의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자체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윤곽을 좀 잡아주고 수분 공급 및 수분 증발 방지를 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저희 아미노산 17종이 또 DD 들어가 있습니다. DD에. 자, 드로잉 테크닉은 이렇게 꼼꼼하게 동글동글 돌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2.0 이상의 니들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동글동글 또는 저렇게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단 피부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수염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나다 보니까 면도를 했을 때도 약간 시풍딩딩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커버까지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남성분들한테도 DD 앰플은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한 구역의 섹션이 끝나면 그 다음 섹션으로 앰플을 도포해 가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피부는 골격의 구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 광대, 안아골, 그 다음에 이마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한테서의 주의할 점, 만약에 나는 눈썹에 반영구를 했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그 눈썹 부위는 절대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 가수분 오혁씨처럼 이렇게 약간 눈썹이 없어 보이게끔 약간 되거나 아니면 회색빛의 눈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은 MTS 진행하지 말고 진행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인중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중 들어가실 때는 버티컬 주름, 우리 피부 두께가 감소되면서 조금씩 보이는 이 버티컬 주름을 저희가 반대쪽에서 쭉 텐션 주시고 나서 당겨주시면 훨씬 더 버티컬 주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완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쭉 버티컬 주름까지 케어해 가면서 톤을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니 약간 제가 약간 이렇게 그 축구나 이런 해설자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뭐 당구나 이런 거 보면은 해설자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코도 꼼꼼하게 진행해 주세요. 자, 코 같은 경우는 저희 이렇게 하시게 되면 블랙헤드가 세안하시면서 쏙쏙 빠지는 걸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DD를 받으시게 되면 블랙헤드까지는 워터 3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약간의 팁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메디코펜은 스피드가 5단계까지 강약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장님 DD 하실 때 스피드를 3단 이상으로 높이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너무나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가 더 예뻐지려고 하다가 피부가 좀 예민해지거나 이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는 3단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단까지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 눈 밑에까지는 지금 최대한 뺀 한 3.0으로 진행을 했었을 텐데요. 저희 눈 밑부터 이제 우리 이마 헤어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이마 라인까지 갔을 때는 0.5를 줄인 나노 니들의 길이수를 맞춰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쁘게 지금 눈 밑과 눈 두덩이까지 앰플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눈 두덩이도 같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눈 밑에서부터 쭉 당겨서, 자, 저희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몽고주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눈 밑을 약간 콧대 쪽으로 살짝 당겨서 텐션 주셔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저렇게 눈 두덩이까지 진행을 하실 때는 눈썹을 살짝 끌어올려서 약간 리프팅을 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나골이 보이는 뼈가 또 돌출되어 있는 저 아나골 부위 같은 경우는 살짝 밑으로 내려서 또 진행을 해주시는 게 드로잉 테크닉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리 발톱 주름이야 없어져라. 자, 이렇게 하면서 눈가 주변에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텐션 주고 진행하면 더 좋습니다. 모든 주름 부위는 텐션을 확실하게 주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촬영 감독님이 손이 가려지지 않게 각도를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박수를 한번 우리 원장님들 보내드리는 걸로 한 번만 박수 한번 찍어주세요. 이마 라인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마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고리에 두둑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 라인, 헤어 라인, 이마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진행을 하실 때 만약에 이게 니들이 너무 토동 막 이렇게 메디코펜이 튀어 오른다 라고 하시게 되면 니들의 미리수를 조금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살짝 띄워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2.0 이하로 줄여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0 이하로는 줄이시면 안 됩니다. 2.0 이하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마 부분에 타당타당 이렇게 메디코펜이 튀시더라도 2.0 이상으로 길이를 조절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와, 박수 엄청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너무 든든해 하십니다. 환한 잇몸 만개로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마 라인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해서 진행할 때 이마 라인은 고객님들도 당연히 이렇게 골이 이렇게 드득 부딪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프시죠? 라고 하면서 고객님을 살짝 달래가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2.0 니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시다고 하시면 이제 참아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뻐지는 거엔 다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참아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진행을 가로 한번 세로 한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디디 같은 경우는 눈치채셨겠지만 목 라인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 페이스 라인만 전체적으로 풀 페이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셨을 때는 약간 턱 라인 같은 경우를 살짝 배제를 시키고, 즉 우리 쉐딩을 해서 좀 명암을 주는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시키고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지금 이렇게 디디가 현재 반쪽이 완전히 끝나게 됐는데요. 저희 방송 요거를 반대편으로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광대, 안아골, 그 다음에 이마 같은 경우에 이 경우를 저희는 조심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때 우리 원장님 닦아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거는 닦아내지 마시고 이 위에 바로 레나세르 마스크팩 얹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레나세르 마스크팩을 이 위에 바로 얹어주신 상태에서, 즉 오른쪽하고 오른쪽을 했던 방법 그대로 왼쪽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 끝나시게 되셨으면 레나세르 마스크를 위에 그냥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뒤에 바로 닦아내고 완전히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들께서 얘가 지금 황색을 띠고 있는 색상과 그 다음에 적색을 띠고 있는 이런 이제 적색 산화철과 황색 산화철이라는 이 성분이 6마이크론이라 그래서 굉장히 입자가 작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발랐을 때 흡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원료상으로는 파우더 제형입니다. 원장님, 파우더 제형이 들어갈 건 이미 다 들어갔고 나와 있는 건 싹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닦아주실 때는 일회용 해면을 이용해서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살짝 주면서 모공 사이사이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다 색상을 마스크팩 떼시고,
그렇게 해서 다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이드로 부스터, 그런 다음에 우리 5종 앰플에 대해서 특징별로 해열이라든지 이렇게 진정해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스노우 플레이크계를 완두콩만큼만 사용하셔서 얼굴에 도포한 후 리제너레이티브 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장님한테 피그멘토 크림 자체를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피그멘토 크림은 언제 사용하냐, 얘는 크림 에센스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약간 그 리코타 치즈처럼 살짝 나오게 되는데요, 얘네가 이제 여름철이 되고 따뜻하면 원장님 크림 에센스 제형으로 흘러내리실 거예요. 지금은 얘가 상온에 살짝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피그멘토 크림은 지금 현재 실온에서 보관을 하시겠지만 원래 이 아이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원료가 훨씬 더 피부에 적용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시면 얘네가 갑자기 묽은 형태로 바뀌었어요, 제형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원래 묽은 형태 제형이 맞고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 크림보다 앰플이 더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앰플의 제형에 있는 그런 약간 묽은 형태의 로션보다 더 묽습니다. 약간 그런 형태의 크림 제형이 원래는 맞고요. 이렇게 냉장 보관 또는 이렇게 상온, 지금처럼 추운 겨울 때 보관하시게 되면 이렇게 리코타 치즈처럼 나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발라주시는 게 원래는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로 리코타 치즈처럼 되어 있고 피부에 맞닥뜨리는 순간 얘가 싹 녹아 들어가면서 피부를 전체적으로 딱 끌어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수분을 싹 보유해주고 수분 보유 능력까지, 그래서 낮은 습도에서도 수분 보유를 굉장히 잘 해줄 수 있는 아이가 특허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냉장 보관해서 쓰셔야 되고, 이렇게 열감이 되게 되면 이렇게 다 녹아내리면서 흡수가 되시는 게 피부에 쫙 하고 필름막처럼 빡 붙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피그멘토 크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앰플을 바르시고 나서 이 아이를 색소가 있는 부위에 스팟으로, 다크 스팟으로 발라주시고 그 위에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바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봄철 피부 관리가 전체적으로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 질문사항 있으셨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일을 또 같이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이어팟으로 꽂으시고 들으시면서 진행하셨던 원장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DD 앰플 같은 경우는 무조건 2.0 이상의 니들로 20분간 이상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25분은 안 넘어가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얼굴 반쪽 12분, 반쪽 12분, 이렇게 해서 토탈 한 25분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반영구 하실 때도 요 부위 하나만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진행하시거든요. 색소를 정말 예쁘게 기저층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20분 이상, 25분 이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질문 있으셨던 게 포로필을 이용해서 저희 이 DD를 진행을 해도 돼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포로필도 제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 포로필도 마찬가지로 애시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뚱뚱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파하와 라하의 성분의 애시드라고 하더라도 애시드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 시에로필과 그 다음에 이 포로필, 이 둘 다 MTS를 나는 적용하기 전에 사용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시에로는 1분 뒤에 젖은 화장솜으로 2번 닦아주시고, 포로필 같은 경우는 젖은 화장솜으로 5분 뒤에 닦아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MTS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오늘 내일 뭐 사전 투표라고 하니까 사전 투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될 혹시 주제가 혹시 잠시만요. 주제를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라는 걸 조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다다음 주에 저희가 항상 2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저희 3월 18일 날 진행하는 저희 라이브 방송은
저희 특별히 저희 이제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요. 게스트분이 진행이 돼서 진행을 할 건데 저희 샵 매출 상승 비법에 대해서 저희 초빙을 시켜서 강연자가 따로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 모시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홈케어 처방법에 대해서 저희 5종 앰플에 대해서 홈케어 처방법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샵 매출 상승의 비법. 어떻게 보면 짧다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는 해요. 저희가 한 15분 거의 한 30분간만 이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매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3월 18일 날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